안녕하세요. 살까팔까TV 정기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지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은 유망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 막 사면 된다. 자, 정치 테마주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떻게 보면 껍데기잖아요. 별로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만, 이슈에 의해서만 오르는 건데, 이 이슈가 꺼지면은 또 물거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 까딱 잘못 투자하게 되면은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자, 옆에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 있고요. 김진웅 선임연구원님, 그 다음에 조영우 트레이딩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질문을 할 텐데요. 지금 정치 테마주 어떤 상황, 어떤 위치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어떤 인물들의 정치 테마주들이 이슈인지 먼저 김진웅 선임 연구원께서 간략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서울 재보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정치 테마주 흐름들이 매우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세훈 관련주,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가 제일 좀 흐름이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관련주하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지금 당이 아직 있나요? 없나요? 윤석열 전 네. 총장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당은 없고 신당이 있나요? 신당은 없는데 지금 네. 오늘 나온 걸로 해서는 지금 유승민 쪽에서 지금 계속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을 좀 추진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조영욱 트레이딩 센터장께서 최근에 어떤 상황, 어느 위치에 정치 관련주들이 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일단 정치 테마주가 가장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마찰을 좀 빚으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는 시점에서부터 좀 이제 터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서울시장 선거가 좀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또 한 번 정치 테마주가 좀 상당히 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님, 왜 정치 테마주 지금 막 사면은 큰일 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막 사면 큰일 나나요? 일단 재료가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이면 단기적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 거의 봤을 때 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물이다. 네. 지금. 그래서 사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재료 소멸성으로 오히려 주가는 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장이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재료 소멸성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영욱 센터장께서도 왜 지금 막 사면 안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서울시장, 그러니까 보궐선거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재료 소멸 측면 차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있을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학연이나 지연, 혈연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 대부분 수백 프로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열권에 좀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크게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좀 올라온 종목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우선 정치 테마주들이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이슈가 많이 됐었었는데,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 어떤 대장 역할을 하는 우량주라든지 코스닥에서도 어떤 뚜렷한 업종이나 또 명확한 테마들 등장하게 되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그런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확 빠져버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이제 시장이 부진해져서 오히려 정치 테마주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지, 아니면은 이제는 시장이 좀
살아나고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수급이 몰려서 급격하게 정치 테마주 쪽에선 수급이 또 이탈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진욱 선임연구원님. 네, 사실 뭐 시장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상방으로 틀었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는 좀 주도적인 실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인데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타격이 지금 완성차 업체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명확하게 실적주들, 뭐 우량주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증시를 주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측면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사실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이 빠질 때 좀 뭐 오히려 부각되면서 올라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음 주면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된 이후에는 뭐 다른 테마가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은 시장 수급 자체가 시장이 명확하게 오를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정치 테마 쪽으로 수급이 계속 몰리지도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시장 영향에 의한 정치 테마주 매매를 어떤 포지션으로 잡아야 될지 약간 좀 지금 말씀 주신 게 헷갈리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전제로 둔 거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오히려 수급 측면에서 정치 테마 쪽으로 많이 엮이는데 지금 뭐 뚜렷하게 가닥을 잡고 나갈 대장 역할을 할 업종이나 테마가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도 아니고 뭐 업종도 아니고 다른 테마주도 아니고 다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뭐 정치 테마주는 이번 주 안에는 좀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음 이제 이번 주면 이제 4월이 같이 있죠. 그래서 다음 달인데 다음 달에 좀 주도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은 지금으로선 사실 뭐 예측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시장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올라올 테마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쉽진 않아서 뭐 이번 주에 조금 힌트를 주면서 올라오는 업종에 먼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게 될지는 조금 다음 주까지는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질문인데 뭐 사실 속 시원하게 답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조영욱 트레이딩 센터장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 같은 질문인데요. 시장의 상황이 정치 테마주가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괜찮을 때, 잘 올라갈 때는 시장이 부진할 경우들이 많고 지금도 시장이 최근에 부진했다 보니까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정치 일정들과 맞물려서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장 상황이 돌아선다면 시장에서 뭐 주축이 될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가 등장한다면은 테마주들 수급이 확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계속해서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뚜렷하게 대장이 될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를 못 찾는다면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좀 롱런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시장 예측과 더불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좋은 박스권 내에서 흐름을 좀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5월 정도까지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정치 테마주들은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두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정치 테마 자체가 파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4월 보궐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사실 여야 선거 캠프가 바로 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또 노리고 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들이 또 순환매적으로 또 움직임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정치 테마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선은 정치 테마주가 시장 상황을 엮어서 본다면은
옥석 가리기가 될 거지만은 그 중에서 가는 종목도 있고 위험할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지금 있었던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특별히 어떤 류의 종목들을 조심해야지 된다. 어떤 류의 종목들을 지금 위치에서 사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진웅 선임연구원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지금 뭐 윤석열 관련주가 아무래도 흐름은 제일 좋습니다. 뭐 서현이나 덕성 이런 종목들이 상세가 워낙 뛰어난데 지금 뭐 윤석열 관련주들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뭐 지지율은 제일 높기 때문에 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서현이나 덕성은 이미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뭐 후발주자 뭐 웅진 같은 종목들도 뭐 후발주자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 안에서도 철저하게 조금 옥석 가리기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 대장주 안에서도 뭐 한두 종목만 올라갈 수 있고 또 반대로 후발주자들 안에서도 한두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좀 차별적인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요. 뭐 이재명 관련주로 놓고 보면은 사실 뭐 지지율 관련해서는 지금 2등이지만 뭐 윤석열 후보랑 얼마나 지지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수급은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등락폭은 뭐 윤석열 관련주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어떤 류의 종목들을 피해야 될지, 어떤 류의 종목들을 조심해야지 될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종목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일단 대장주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오히려 대장주들이 너무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되고 오히려 지금 후발주들 중에서 치고 나올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화성밸브도 뭐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뭐 이런 바닥권에서 한 번씩 올라오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덕성이나 서현처럼 많이 올라간 측면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조영욱 센터장께도 여쭤볼 텐데요. 어떤 류의 테마주도 지금 조심해야지 되나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작년부터 학연, 지연, 혈연 관련해서 오른 이제 인맥주들 특히 단기간에 뭐 한 6배, 8배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가장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야권 지금 최근에 뭐 LH 사태라든지 좀 여권에서 이슈가 좀 터지면서 반사이익으로 좀 올라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실체가 정말 명확하지 않다면 그런 류의 종목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단순한 뭐 학연 친분과 상관없는 그런 학연이죠. 정말 친한지 안 친한지도 모르는데 단순히 뭐 출신고가 같다든지 아니면 출신 지역이 같다든지 그런 류의 종목들을 조심해야지 된다는 얘기고,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을 조심해야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우리 조영욱 센터장 생각하기에 반대로 추가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류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인맥주보다는 실제로 4월 경선이 4월 보궐선거가 마무리되고 이제 대선 테마 레이스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정책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맥주보다는 정책 테마주를 봐야 될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야지 된다. 정책. 그러면은 지금 종목도 분석해 볼 텐데 얘기해 주실 건가요?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을요? 네,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종목 먼저 볼 텐데요. 애니능률입니다. 애니능률이 어떤 주자 관련주죠? 일단 윤석열 쪽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고요. 네, 오너 등이 이제 파평 윤씨라는 이유로 좀 혈연 관련주로 좀 몇 개 있습니다. 윤씨 관련주. 뭐 친분이 있는 윤씨인가요? 뭐 친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혈연
뭐 같은 윤 씨라 하더라도 너무 관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이유 때문에 3,000원대에서 지금 12,000원 넘게 올랐던 게 한 며칠, 얼마 안 되는 사이고, 한 3주 동안에 4배가 올랐었는데, 이건 뭐 다른 이슈나 이유 없이 그냥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라는 이유만으로 오른 건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웅진 같은 종목들도 비슷한 재료긴 한데 현안 쪽에서는 애니능률이 1등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저는 좀 정치 테마주 성격이 가장 짙다고 좀 보는 종목이긴 합니다. 웅진도 역시 한 3배 올랐었고, 그 다음에 성보화학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성보화학도 윤씨인데 이거는 거래량도 없고 별로였네요. 자, 그래서 애니능률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팔까요? 저는 팔가 쪽입니다. 팔까요? 예. 네. 일단 뭐 가장 스케일이 큰 정치 테마 쪽은 사실 지금 4차 파동까지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급격하게 좀 오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정 파동도 상당히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팔가 쪽 의견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윤석열 관련주인 덕성까지 한번 볼 텐데요. 덕성은 6,000원권에서 한 3배 조금 안 올랐는데 애니 능률보다 조금 덜 오른 것 같습니다. 김진우 선임연구원님, 덕성은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죠? 대표이사랑 이제 사회이사가 이제 윤석열 이제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학번에 서울대 동문이 몇 명이나 되지? 뭐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어쨌거나 뭐 올랐는데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오른 이유는 없었나요, 덕성이? 예, 다른 이유는 없고요. 철저히 정치 테마 성격으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 상승할까요? 아니면 다 오른 걸까요? 일단 아무래도 뭐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땐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2분기 동안 받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2분기 동안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네, 나중에 뭐 선거철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맞습니다. 알겠고요. 자, 지금 윤석열 관련주 두 종목인데 두 종목 모두 다 당장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뒤에서 나올 종목 좀 같이 분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올 종목들이 윤석열 관련주가 없어가지고 윤석열 관련주 쪽에서는 사실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없나요? 김진웅 선임연구원은 없나요? 저도 사실 뭐 굳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네. 한번 이거는 아마 제 생각인데 앞서서 힌트는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학연 지연이 아니고 정책 관련돼서 라고 말씀을 주셨죠. 지금 정치 행보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면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치를 할 거면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내비쳐져야 될 건데 좀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연구원분들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리 캐치를 하셔서 분석해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재명 관련주가 되겠네요.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에이텍과 관련된 에이텍 그룹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에이텍 그룹 관련주도 계속 올라오는데. 대표적인 인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성남시장 시절에 네. 만든 이제 협의기구에서 오너가 이제 운영위원직을 좀 맡으면서 관련주로 예전부터 좀 오랜 기간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직접적인 인맥 관련주라고 할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에이텍 TN 뭐 이런 에이텍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에이텍이 대장 역할인가요? 네, 뭐 상징적인 의미를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대장 주격 움직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밖에 이재명 관련주는 또 없나요?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혈흔 관련주들도 있고요. 실제로 네. 그냥 인맥주가 상당히 많은데 뭐 인터지스라는 종목들도 있고 뭐 프리엠스라는 종목들도 있고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코나이가 또 관련주로 올라온 네. 것 같은데 코나이는 무슨 관련주죠? 코나이는 이제 대표적인 정책주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지역 화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시세를 좀 보였었던 종목이고요. 자, 코나이가 많이 주가 흐름이 있네요. 김준선 유명원님, 코나이가 네. 2월달부터 이렇게 폭등세가 있었었는데 예. 왜 이렇게 폭등세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가 이제 뭐 화폐 관련해 가지고 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거랑 더해서 이제 원래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감사의견 비적절성으로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장 폐지 사유에서 벗어났고 거래 재개가 되면서 동시에 좀 수급이 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아, 약간 죽었다 살아난. 네, 거기다 더해서 네. 지금 실적도 지금 2020년에 뭐 전통 화폐 덕분에 워낙 실적이 뭐 흑자 전환해서 성공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이텍과 코나이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해요? 저는 코나이가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나이가 유리하다. 우리 조영욱 센터장께서는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저도 코나이 쪽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테마주 성격을 빼더라도 전국적으로 지역 화폐는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결제액이 지금 7조 4천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수치는 좀 늘어갈 것 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치 테마주 내에서는 코나이가 그래도 대장주격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생각하기에는 에이텍도 마찬가지고 에이텍뿐만 아니고 단순 인맥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 다 좀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조영욱 센터장께서 저도 네, 인맥주는 지금 뭐 사실 뭐 여기서 하루 어느 뭐 10% 20% 정도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크게 기대 수익이 높게 책정되기는 좀 어려운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차라리 좀 추세를 이제 좀 잡기 시작한 정책주를 차라리 눈여겨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일단 코나이고 뭐 그 외에도 사실 경기도청과 관련해서 좀 엮여 있는 종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그냥 알려주시죠. 엑셈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뭐 이게- 방송 끝까지 보신 분들만 빅데이터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2019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계속해서 있은 시점에서 경기도청과 용역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기반으로 해서 추후에 정책주로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자,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혹시 김진우 선임위원님께서도 혹시 관심 갖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이재명 후보도 아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던 어쨌든 간에 이번 대선의 화두는 저는 이제 주택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잡아나갈지가 관건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업종으로 보면은 사실 뭐 건설이나 아니면 시멘트, 뭐 인테리어 이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관련해서는 지금 뭐 특수건설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 관련주로 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양방향성에서 일단 정책 모두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야당 쪽에 나오는 후보에서 좀 더 관련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쪽. 네, 야당 쪽에 나올 후보자 쪽에서 정책적인 관련주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좋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선거라 그랬나요? 진양산업인데 이거는 오세훈 관련주인데 어떤 관련성이 있죠?
일단 뭐 학연주고요. 부회장이 이제 고려대 동문으로 이제 나오면서 관련주를 좀 엮인 종목. 4,000원에서 2배 정도, 2배 넘게 올랐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오른 거였나요? 뭐 최근 단일화 과정에서 좀 1등주로 올라온 종목이고요. 가장 탄력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지능기업도 이슈가 됐었는데 지능기업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지능기업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크게 뭐 대부분 다 인맥주로 좀 엮여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예, 크게 뭐 연관은 없습니다, 사실. 그럼 역시 계속 지금 주장해 주시는 것처럼 인맥주기 때문에 전망은 안 좋게 보시겠네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안 좋게 보기도 하고 일단 1년짜리 서울시장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후 대선보다는 계속해서 좀 서울시장을 재임하기를 좀 원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는 보궐선거 이후에는 한 차례 좀 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관련주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김진욱 선임연구원은 저도 지금 당장에는 없습니다. 정책이 없나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네, 사실 뭐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 관련해서 고도 제한을 풀고 그다음에 재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일단은 공약은 내비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당 야당 계속 화두는 일단은 당분간은 주택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정책이 뭐 같이 가져간다 했을 때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뭐 건설이나 시멘트, 인테리어 이쪽 업종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건축과 관련된 종목들 네.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네요. 그 밖에 혹시 정치 관련주들 중에서 한번 이 종목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 싶은 게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께서는 관심 가지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정치와 관련돼서? 사실 이게 좀 트레이딩 이번 주 안에 좀 승부를 봐야 되는 트레이딩성 종목이라서 네, 좋아요. 좀 난감하긴 한데 저는 이제 IMBC가 조금 뭐 괜찮아 보이는 게 IMBC가 혹시 박영선 후보 관련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많이 처지는데 네. 왜 관심을 가지시죠? 사실 지지율이 낮아도 과거의 뭐 시장 경향, 뭐 대선 경향들을 봤을 때 뭐 지지율이 낮더라도 주가 등락폭은 한 차례 정도는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뭐 상대적으로 낮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비해서 낮지만 그래도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 차례 정도는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번 주 안에는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오히려 남들이 좀 접근하지 않을 때 단기적으로 미리 접근했다가 한번 움직일 때 단타성으로 좀 빠지고 나오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영 센터장께서 종목 혹시 있으시면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선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책의 교집합에 속해 있는 건축 쪽, 특히 자재 쪽에서 전 노르페인트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노르페인트. 네. 최근 들어서 뭐 시멘트주들도 시세가 있었고 페인트주들도 역시 그와 정책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건축 관련돼서 가구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이제 여러 종목들 통틀었을 때 특별하게 페인트 종목인 노르페인트를 잡는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 좀 보여졌고 오늘 좀 포착이 됐고 기술적으로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 자체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정치주들에 대해서 좋은 면 그리고 다소 좀 위험할 수 있는 면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근거 없이 정치 테마주도 지나치게 근거 없이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두 분 모두가 매도 의견 좀 조심해야지 된다. 그런 종목들 지금 막 사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직까지는 정치 테마주들에 대해서 수급은 살아있다고 보십니다.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특별히 어떤 후보가 아니더라도 정책과 관련돼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압축해서 들어가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30분 달려왔는데요. 뭐 계속해서 수요일날 또 다른 이슈, 업종, 테마 가지고 나와서 종목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